이게 결국 EFL 2차전이랑 똑같았어요. 이번 1차전이 EFL 2차전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EFL 2차전 리버풀 갔을 때도 우리 골 먹지 말아보자. 애매한 거야. 약간 공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격 안 해버리고. 근데 이번 경기 때도 결국 그걸 보여줬어요. 포스텍이 애매하게 게임을 뛰었어요. 애매하게 경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5분인가 10분 정도만 진짜 미친놈들처럼 공격을 했지 애매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Same plan. 그래서 결국에는 홈에서 이제 막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홈에 오면 그래도 토트넘 홈인데 여기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대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 저는 대승을 못할 그러니까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토트넘이. 토트넘은 아치그레이랑 베리발로 리빌딩 한다는 게 말이 안 돼.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매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처음에 그 시절에 그 상황이 일어나고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엇가 같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항상 얘는 너무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얘는 맨날 너무 남달라 보이려고 이렇게 발언들을 꼭 하더라 라고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근데 자 돌이켜보세요. 지난 시즌에 11연승 하고 있을 때 막 13경기 동안 토트넘이 안 지고 있을 때 제가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첫 시즌 포스테코글루 첫 시즌 때부터 제가 했던 말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대단한 감독이다. 근데 챔스 못 들어간다. 이 스쿼드로는 절대 챔스 못 간다. 이렇게 말했고 압박 형태 이렇게 해서는 절대 챔스권 못 들어간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가 하는 축구가 정말 매력적이지만 압박에 대한 변화가 없다면 이 팀은 결국 내려앉게 돼 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는 결과론적으로 그때 제가 가장 크게 얘기했던 것 중 하나가 시즌 초반에 운빨이 좋았다. 그러니까 우주의 기운을 받고 있다라고 제가 말을 했을 때 그때 제가 토트넘 팬분들한테 몰매를 맞았죠. 진짜 몰매를 맞았어요. 야, 니는 뭐 또 개소리 하냐? 니가 개스날 팬이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챔스를 못 갔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즌 시작할 때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 제 이번 시즌 프레딕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멤버로는 유로파 컨퍼런스도 못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유로파 컨퍼런스도 못 나가게 생겼고 지금 뭐 컨퍼런스가 뭐야? 프리미어리그에 남으면 다행이지 거의. 그러니까 제 말이 항상 여러분들 크게 틀리지 않아요. 리버풀이랑 EFL 준결승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리버풀한테 개쳐 맞을 거다. 개쳐 맞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알크마르 따위를 왜 못 이기냐라고 했는데 어제 알크마르한테 어떻게 됐습니까? 1대0으로만 지고 온 게 다행일 정도의 경기였어요, 여러분들. 마티아스 텔 영입될 때 어땠습니까? 그래도 얘는 마티아스 텔이다. 아직 와서 한 경기도 안 뛰었고, 마티아스 텔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얘는 미넨 출신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얘라도 데려와야지. 누굴 데려오냐? 얘 좋은 영입이다. 이렇게 다들 저를 또 그때 욕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마티아스 텔. 그리고 또 베리발.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베리발이 올해 프리미어리그에서 5경기를 선발로 나오면 얘는 성공한 놈이다. 얘는 올해 5경기만 선발로 나와도 얘는 역사적인 시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부상자가 많다 보니까 베리발이 경기를 많이 뛰게 됩니다. 베리발이 경기를 많이 뛰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 뜨고 이 새벽에 그 경기를 못 보겠어요.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치는 거예요. 근데 어제 어쨌든 간에 그 짤을 보면 제가 또 영어를 여러분들 좀 하다 보니까 그 짤을 좀 봤어요. 몇 번이고 돌려봤는데 그 짤에서 보면은 사실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약간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막 어떤 영상 보고 막 식빵이라고 하면 식빵으로 들리고 씨발이라고 하면 씨발로 보이고 그 식당이라고 했는데 그게 씨발로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이것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래서 앞에는 뭐라 하는지 잘 안 보여, 솔직히 말해보면. 근데 뒤에는 세임 플랜이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여요, 입모양이.
그래서 앞에는 뭐 every game 뭐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는 거는 뭐 every game it's the same plan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뭐 앞에 정확히 어떤 언어가 들어간지 그러니까 단어가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맨 뒤에는 same plan이라는 게 들어간 게 정확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슨이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답답한 거죠. 흥민이랑 옆에 앉아서 지금 짜증 나는 거야. 왜? 상대들은 항상 우리 팀에 맞춰서 전방 압박이라든가 우리 팀에 맞춰서 우리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뚫는 방법들을 준비해서 가져오는데 포스트코글루는 그냥 매번 짜장 배달, 짬뽕 배달, 무지성 전방 압박 이것만 이제 부여하니까 이것만 계속 하자고 하니까 메디슨도 답답한 거야. 아니 맨날 똑같이 어떻게 뛰냐 이거야. 상대는 얘네가 여러분들 상대가 전쟁을 나왔을 때 상대가 우리가 총 들고 나오는 걸 알아가지고 얘네들이 활을 들고 나오면 그 정신 나간 거잖아요. 상대가 총 들고 나오는데 포스트코글루는 야 우리는 무조건 활이야 하고 활 들고 맨날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해 총 맞고 맨날 죽는 거예요. 상대가 총을 들고 나오면 적어도 우리도 총을 들고 나간다거나 상대가 총을 들고 나오니 활을 들고 가기 전에 방패를 먼저 들고 가서 얘네 총을 먼저 방패로다 막은 다음에 활을 쏜다든가 막 요런 전술적인 변화가 그 팀에 맞게끔 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게 일어나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세임 플랜으로 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메디슨도 답답한 거야. 왜? 메디슨이 카메라에 이 정도로 잡힐 정도라고 하면은 옆에가 손흥민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손흥민이랑 어쨌든 간에 고참 라인이고 또 부주장 주장 라인이고 이런 이야기를 손흥민한테는 편하게 한다는 거야 평상시에도. 그런데 그러면 메디슨이 최근에 경기들을 봤을 때 메디슨이 건강할 때도 베리발한테 밀려서 안 나올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나타났을 때 메디슨이 로메로가 닫혀있든 반더벤이 닫혀있든 막 누가 이렇게 아웃됐을 때 걔네들이랑 이런 얘기를 평상시에 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거예요. 진짜 꽤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메디슨이 건강할 때도 베리발한테 밀려서 게임을 못 뛴 게 메디슨 성격상 이런 게 있으면 가가지고 포스트코글루랑 얘기를 할 성격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가지고 헤이 가파 감독을 가파라고 하거든요. 헤이 가파 우리가 이런 경기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너무 맨날 이렇게 짜장 배달만 나간다. 가끔은 짬뽕 배달도 나가고 저희 좀 이렇게 압박 형태를 바꾼다든가 우리 빌드업 형태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메디슨이 이야기를 하면은 포스트코글루는 요 새끼 봐라. 야, 내 팀이야. 너 내 전술에 토달 것 같아? 너 내 전술에 자꾸 토달 거야? 베리발 일로 와봐. 너 경기만 뛰어도 행복하지? 너 날 위해 죽을 수 있어 없어? 감독님이 기회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뛰겠습니다. 감독님이 상대편 발목을 까라고 하면 발목도 까겠습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베리발은 옆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메이슨 내 말 안 들어? This is my team, my philosophy 하고 제외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외를 하고 베리발을 뜯겨.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베리발을 뜯기다 보니까 오 마이 갓 얘가 달리긴 잘해. 얘가 열심히는 뛰어. 뭔가 가진 것 같아. 근데 가진 게 없어요. 허위 매물이에요. 내가 지금 이제 방을 구해야 돼가지고 부동산 찾아가지고 다방에서 찾고 막 직방에서 찾아가지고 이 집이다 하고 찾아갔는데 쉣 방이 없대. 다 나갔대. 그리고 다른 방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허위 매물 신고도 못해. 왜? 어쨌든 내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과가 안 나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메디슨을 써야 돼. 또 메디슨을 써. 얘가 또 잘해. 근데 메디슨도 또 게임을 뛰고 싶으니까 어때? 그냥 감독이 하란 대로 나 할랜다 하고 또 하는 거야 메디슨이. 그러니까 메디슨이 또 뛰는 거죠. 근데 메디슨도 답답한 거야. 이게 자기들도 얼마나 이기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선수들도 얼마나 뛰고 싶고 선수들도 얼마나 이기고 싶고 이 경기에 나와서 자기들이 열정을 뿜어서 자기들도 트로피를 따고 싶을 텐데 자꾸 똑같이만 축구를 하니까 답답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옛날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즌 때부터 아니 이기고 있는데 울버햄튼한테 1대0으로 그 마지막 5분 전방 압박 안 하면 좀 어때? 마지막 5분 그냥 내려앉아가지고 이 경기 1대0으로 이기면 어때? 왜 그걸 2대0 3대0을 만들어야 되냐 이거야. 근데 그런 융통성을 보여주지 않는 거지 포스테코글루가. 그래서 옛날에 다이어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게리 네빌인가 누구랑 인터뷰를 하는데 전술 훈련 안 한다.
그러니까 다이어 입장에서는 본인이 수비수다 보니 우리가 수비적인 전술적인 디테일을 별로 안 잡아준다라는 걸 그렇게 좀 포장해서 이야기를 한 거겠죠. 또 다이어도 어쨌든 팀을 떠났고 더 이상 포스테코글루랑 뭐 일할 일도 없으니까 그렇게 좀 이렇게 그냥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한 거겠지만 공격적인 전술은 확실히 있어요. 공격적인 전술이 없다라는 건 거짓말이죠. 하지만 수비적인 전술이 없다라는 걸 비판을 했던 거고 사실상 이런 전술적인 막 요런 거 보다는 확실히 그냥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그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던 거죠. 룰 안 지키는 감독은 결국 내려가게 되어 있구나. 문어도구 야끼. 뭔 소린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는 옛날에도 한번 이런 썰이 나온 적 있잖아요. 로메로 그 다음에 걔 누구지? 로메로 뭐 메디슨 반더벤 비카리오랑 불화설이 있었다. 막 요런 이야기가 나왔던 적도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저는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수였어도 불만을 토론했을 것 같아요. 이런 팀에서 제가 첫 시즌 때부터 얘기한 건 이런 팀에서 그런 불화가 안 나오려면 이겨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이겨야 돼요. 무조건 이겨야지만 여러분들 불화설이 안 나오는 거고, 제가 일단 애초에 알크마르랑 경기할 때 여러분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토트넘 알크마르도 잡기 어려울 거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러분들? 자, 토트넘의 스쿼드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토트넘의 스쿼드를 어제 봐보면 토트넘은 팀이 한번 갈렸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지난 시즌에 어쨌든 간에 토트넘이 5위를 하게 되면서 그 유로파 리그에 나가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번 시즌 처음으로 이제 유로파를 뛰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어제 경기에서 보면 이 라인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유로파 리그 경험한 선수가 많이 없어요. 유럽 대항전을 떴던 선수들이 혹은 유럽 대항전 수준에서 그 경험을 많이 쌓았던 선수가 많이 없어요. 첫 번째, 손흥민. 손흥민은 챔스도 뛰어봤고 유로파도 뛰어봤고 컨퍼런스도 뛰어봤죠. 그죠? 그리고 나서 벤탄쿠르. 이 둘의 마티아스텔은 애초에 어린 애고, 메디슨도 사실상 챔스를 뛰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러니까 메디슨도 이 대회 이런 유럽 분위기에 대한 그게 없고, 우도기, 뭐 단소, 그레이, 스펜스, 베리발, 존슨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 이제야 이 프리미어리그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이제야 이 유로파 리그, 유럽 대회에 처음 나가보는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이런 대회는 그 짬바가 높은 애들이 잘하는 거고, 이런 경기들을 많이 뛰어본 애들이 이 원정 가서도 뭐 잔디가 좀 별로든 날씨가 좀 다르든 해도 그 분위기 속 안에서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알크마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즌부터 계속 얘네들은 항상 유로파 리그 혹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던 팀이야. 그래서 얘네도 뭐 선수들이 바뀔 수 있고 막 이런 게 될 수 있겠지만 그 유럽 대항전을 많이 뛰어본 선수들이 분명히 골고루 있을 거라는 거죠. 제가 뭐 일일이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걸 가지고 무조건 이것 때문에 그렇다를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이 구단이라는 자체가 계속해서 그런 대회들을 지난 5년 동안 5시즌 동안 컨퍼런스 리그가 됐든 유로파 리그가 됐든 뛰었던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익숙해져 있는 패턴의 선수들이라는 거야. 구단이라는 거야. 근데 토트넘은 한 시즌 챔스 갔다가 한 시즌 아예 못 나갔다, 한 시즌 갑자기 유로파 나갔다, 아예 못 나갔다, 뭐 컨퍼런스 나갔다, 못 나갔다, 막 이런 식으로 번복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꾸준히 뛰었던, 예를 들어 그 에러가 그대로 있었더라면 뭐 손흥민이랑 같이 뛰었던 로셀소 뭐 이런 친구들, 뭐 그런 친구들이 아직도 그대로 있었더라면 사실 한 경기 뛰고 한 경기 안 뛰고 뭐 한 시즌 안 뛰고 이런 거가 크게 영향은 없겠지만 팀 자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손흥민 빼고. 그러니까 이런 Thursday night 여러분들, SNL Saturday Night Live잖아요. 이 Thursday Night 유로파 리그 라이브 이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승 DNA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막상 리그에서는 미넨이 레버쿠젠한테 절었잖아. 근데 막상 챔스 들어가 버리니까 3대0으로 털어버리잖아, 레버쿠젠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그 DNA라는 거죠, DNA. 진짜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멤버로, 그러니까 토트넘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이번 시즌에 손흥민을 빼면 지금 강등권이에요. 그냥
이번 시즌 손흥민을 빼는 순간 존슨의 골들이 사라지고요. 존슨의 골들이 사라지면서 손흥민의 골들이 사라지거나 손흥민의 그런 스루패스라든가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보여줬던 그 왼쪽 윙에서 돌려치기라든가 이런 게 딱 빠지는 순간 지금 토트넘은 진짜 강등권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손흥민을 목숨 걸고 이거 재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목숨 걸고 손흥민 재계약해야 되고요. 목숨 걸고 로메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이 베리발, 존슨, 최근에 영입한 애들만 한번 봐보자. 베리발, 존슨, 솔랑키, 단소, 그레이. 그러니까 여기서 존슨이 제일 잘한다는 게 오도베르. 근데 얘네들이 다 600억, 700억, 800억짜리 애들이에요.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프로젝트가 망가졌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벤탄크루도 떠날 것 같고 손흥민도 내가 봤을 때 이제는 진짜 마음이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민혁은 안 쳐주냐 너만해. 양민혁은 아직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양민혁은 아직 여기에 양념을 묻히는 게 아니라 양민혁은 그냥 우리가 그냥 모른 척하고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양민혁한테는. 그냥 민혁이는 그냥 챔피언십에서 계속 게임 뛰고 경기 나오고 그냥 경험치 쌓고 있는 게 나은 거지. 괜히 여기 와서 같이 욕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민혁이는 그냥 냅두면 됩니다. 알아서 잘 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제 그 메디슨의 그것도 보고 저는 또 어제 진짜 포스트코글루 보면서 좀 너무 화가 난 게, 포스트코글루의 인터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포스트코글루가 인터뷰를 어떻게 했냐면, 포스트코글루가 일단 우리 잔디에 적응을 못했다. 이런 드립이나 해버렸고, 그 다음에 8일 동안 준비를 열심히 했다라고 했는데 막상 뭐 못 보여줬다. 선수들이 결국 공격적으로 하지 않았다. 이게 뭐야. 맨날 포스텍은 보면 경기를 지거나 경기에서 활약이 안 나온 경기, 경기력이 안 나온 경기 때 항상 무리가 앞에서부터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해. 앞에서부터 안 했다. 근데 본인이 가져나온 플랜이잖아. 이게 결국 EFL 2차전이랑 똑같았어요. 이번 1차전이 EFL 2차전이랑 되게 비슷했거든요.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EFL 2차전 리오풀 갔을 때도 우리 골 먹지 말아보자. 애매한 거야. 약간 공격적인 것 같으면서도 공격 안 해버리고. 근데 이번 경기 때도 결국 그걸 보여줬어요. 포스텍이 애매하게 게임을 뛰었어요. 애매하게 경기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결국 지고 있다 보니까 마지막 5분인가 10분 정도만 진짜 미친놈들처럼 공격을 했지, 애매하게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Same plan. 그래서 결국에는 홈에서 이제 막 기대를 하잖아요. 우리가 홈에 오면 그래도 토트넘 홈인데 여기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대승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대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여러분들, 저는 대승을 그러니까 저는 못 이길 것 같아요. 토트넘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결국 토트넘이 이제 경기를 누구랑 뛰어야 되냐면,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토트넘이 이제 여러분들 본머스랑 뛰어야 됩니다. 근데 본머스가 경기력이 좋은 팀이죠. 근데 본머스랑 경기를 일요일날 뛰고 목요일날 2차전을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본머스랑 게임을 뛸 때 여러분이 포스텍이라면 로테이션 돌리십니까 안 돌리십니까? 나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맨시티전 때는 어쨌든 간에 로테이션을 돌렸잖아요. 알크마전을 뛰기 위해서. 근데 맨시티전에 로테이션을 돌려놓고 알크마전에 도대체 손흥민을 왜 빼냐고. 로테이션 돌려놨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감독이라면 본머스 전에 로테이션을 돌리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안 돌리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유로파가 더 중요한 대회다. 그러니까 돌려야 된다고 생각해야 됩니까? 안 돌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미가 있을까요? 안 돌려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안 돌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로테이션 돌리면 안 돌렸다고 욕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왜 안 돌려야 되냐면 유로파 리그에서 경기력이 너무 쉣이었어요. 경기력이 너무 개쉣이었어요. 그럼 이 경기력이 개쉣인 상태에서 이 알크마 경기를 뛰었던 선수들이 레스트를 하고 그 레스트라는 선수들이 다시 그 경기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경기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꽤나 있습니다.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은 오히려 본머스전 때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고 반더벤 로메로까지 투입을 시켜야 돼요. 반더벤 로메로까지 투입시키고 본인이 알크마전 때 내보낼 베스트 라인업을 들고 나가서 60분 70분은 뛰겨서 본머스전 때 두세 골을 넣든 1대0으로 이기고 그때 손흥민을 빼고 뭐 하든
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 포스텍이 돌릴 것 같아요. 저는 포스텍이 이 경기 때 롯데를 돌릴 것 같고, 그 롯데를 돌리는 게 결국 알크마 2차전 때 패배의 원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포스텍이 은근히 그런 판단이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이 알크마전을 지는 순간 사실상 풀럼한테 이기기 어려울 거고요, 첼시 원정 이기기 어렵겠죠. 그러면은 이제 포스텍이 아웃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선수 장악을 못한 것 같은 원흉이 메디슨인 듯. 아니죠, 그 원흉을 메디슨이라고 할 수가 없죠. 메디슨이 여러분들 힘들만 하죠. 메디슨도 지칠만 하죠. 저는 그러니까 손흥민이 이런 면에서는 답답하면서도 존경스러워요. 왜냐면 어떻게 저렇게 짜증을 안 낼까? 어제 손흥민이 공 딱 베리바리 손흥민한테 공 줬을 때 메디슨 뛰어나가고 존슨 뛰어나가고 막 우독이 뛰어나가면서 손흥민한테 3명이 전방 압박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들? 와, 난 그 장면 때 내가 공 딱 잡았는데 이렇게 3명이 달려오는 걸 보잖아요. 난 드로링으로 공 차요, 그냥. 너무 극단적이죠. 난 진짜 그냥 내가 1대1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도 그냥 에이 씨발하고 사이드로 공 찬 다음에 그만 나와 이 개새끼들아. 이거 한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니네 뭐하냐, 나 1대1 좀 걸자, 나 좀 공격 좀 하자, 이쪽으로 오지 좀 마. 너네 내가 그렇게 좋아? 어떻게 내 셔츠 줘? 사인해서 줘? 그만 와 친구들아. 진짜 답답해 터질 것 같아. 아니 근데 진짜 이런 면에선 손흥민 선수가 감독 입장에선 최고의 주장이죠. 내 전술이 틀렸든 내 전술이 안 먹히든 내 말 진짜 잘 들어주면서 어쨌든 간에 끝까지 선수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하면서 끝까지 하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감독 입장에선 너무나도 고맙지. 근데 이렇게 하면 결국 불평불만을 하는 그 아래 선수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포스텍 첫 시즌과 두 번째 시즌이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게 신기할 정도임. 아니에요, 첫 시즌 때부터 징조가 보였고요. 이걸 제가 정확히 통계를 낸 적은 없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첼시전에서 2명 퇴장당하고 그 미친 전방 압박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승점을 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 승점 진짜 못한 팀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러니까 강등권일 거예요. 그 시즌 중간, 그러니까 작년 시즌 중간부터 지금까지로 하면 강등권 승점일 겁니다, 여러분들. 문도건님, 포스텍 축구는 좋은 축구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축구 자체는 좋아요. 공격적인 전술이라든가 포스텍이 여기에 오자마자 만들어낸 그런 전술적인 표현, 공격적인 방법, 이거 자체는 되게 좋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계속 똑같이 하냐는 거야. 상대가 내가 이렇게 빌드업할 거라는 걸 알아. 상대가 내가 이렇게 축구할 건 알아. 근데 상대의 약점이 이게 있어. 그러면 이 경기 때는 언더래핑을 나갈 게 아니라 오버래핑을 나가게 한다든가, 아니면 이 경기 때는 풀백이 나가기보다는 공미가 하프스페이스 침투를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공미가 그냥 골대 쪽으로 가게 만들면서 손흥민이 1대1을 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다양성이 그 전술 안에도 묻어나와야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구몬 학습, 구몬이 답이야. 구몬 학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그냥 똑같은 것만 학습하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진도를 안 나가는 거예요. 문도구님은 포스텍하고 포체티노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감독인 것 같으세요? 감독적으로만 보면 포스텍이 더 좋은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포스텍이랑 포체티노랑 맨시티 스쿼드를 주면 포스텍이 우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콤파니는 그 부드러움과 유연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를 보면서 그 다음에 콤파니를 보면서 느끼는 게, 콤파니는 강할 때 진짜 강한데 반대로 콤파니는 너무 이제 아직 영한 감독이다 보니까 선수들과 교류, 선수들과의 유연함, 선수들과의 이 뭔가 같은 배 흐름 타는 걸 잘해. 전술 수정도 딱딱딱딱 해주고,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해주고, 선수 보호할 때는 확실하게 보호해주고, 선수를 그냥 과감하게 뺄 때는 리로이 자네 같은 애들 선발 안 뜯기잖아. 선발 안 뜯기는데 리로이 자네 행복해 보이게 만들잖아. 리로이 자네가 별로 말 안 나오게끔 만들잖아. 이런 게 되게 콤파니가 되게 다른 부분이지. 근데 콤파니랑 포스텍이랑 현재까지 누가 더 대단한 감독이냐라고 했을 때는 콤파니보다는 포스테코글루가 이룬 업적이 더 많죠. 이룬 트로피로만 봤을 때는 포스텍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포스텍 업적이 뭐가 있나요? J리그 요코하마에서 우승했죠. 호주에서 우승했죠. 호주로 아시안컵 우승했죠. 셀틱 가서 우승했죠. 우승 많아요. 근데 콤파니가 이번 시즌에 그냥 분데스리가 하나 들어 올리면 콤파니가 바로 말할 수 있죠. 샷업. 비기어 해봤냐 이거야. 샷업.
트로피 오케이. J리그 오케이. 스코티시 리그 오케이. 호주 아시안컵? 아, 에이, it's a Bundesliga. 아, 에이 boy, this is Bundesliga. 아, 역전이죠 바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실 지난번부터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포스테코글루가 정확히 언제 잘렸어야 됐냐. 포스테코글루가 잘려야 되는 건 12월을 넘기면 안 됐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잖아요. 리버풀한테 6대3으로 깨지고 그 다음에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1대0으로 지고 울버햄튼한테 2대2로 비기고 여기가 마지노선이었어. 그리고 애초에 잘랐어야 되는 게 그 리그컵 8강전에서 맨유한테 사실상 질 뻔했던 경기를 이겼잖아요. 거기서 그냥 지고 잘렸어야 돼 사실. 그 시기에 했으면 이 팀에는 여러분들 데이비드 모예스가 왔었을 겁니다. 데이비드 모예스가 왔더라면 이 팀은 유로파리그에서 가능성이 전 있었다고 봅니다. 이 팀을 살릴 수 있었던 감독은 유일하게 데이비드 모예스였어요. 모예스. 에버튼 가서 지금 두쿠레를 그냥 여러분들 와. 제가 그때부터 밀었잖아요. 결국 그레엄 포터 아니면 모예스밖에 없다. 그래서 그레엄 포터 아니면 모예스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된다라고 했는데 1월이 돼가면서 결국에는 포터는 웨스트햄 갔고 모예스는 에버튼을 갔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감독을 뽑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채널은 은근히 아직도 선수 탓을 하고 있네. 그럼 누구 탓을 해요? 아니 포스텍 탓도 하고 있잖아요. 포스텍 탓도 하는데 선수 탓도 맞아요. 선수 탓을 안 하면 누구 탓을 해? 베리발 탓을 해야지. 베리발 같은 애 어떻게 데리고 우승합니까? 이게 선수 탓이 아니면 누구 탓이야? 존슨 같은 애들. 포스텍 감독이 제일 큰 탓이고 그 다음에 감독이 이런 영입밖에 할 수 없게끔 만든 레비 탓이 제일 크죠. 이렇게 둘의 탓이 제일 크고 그 다음 탓은 결국 다음은 주장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이 이제 부주장들로 내려가면서 어린애들로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근데 사실 베리발, 아치그레이 얘네들은 욕하기도 미안한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어린 애들 보고 캐리를 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어린애들은 원래 실수하는 나이고 이 어린애들은 원래부터 부족한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한테 뭐라 하기도 솔직히 미안해. 근데 어떻게 얘네가 게임 많이 뛰는데 욕 먹어야지. 그러면 진짜 포스테코글루가 만약에 잘리면 누굴 데려오지? 맥케나 가능성은 있어요. 입스위치 감독 맥케나 여러분들 그거는 괜찮긴 해요. 그러니까 이 팀에 딱 어울리는 감독입니다. 입스위치 감독 맥케나. 그러니까 애초에 우승도 원치 않고 애초에 그냥 이 팀을 데리고 뭔가를 하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린애들 데리고 멋진 축구하고 좋은 축구하고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나가도 좋고 그 다음에 유로파 리그를 나가면 더 좋고 혹시나 챔스를 나가게 된다면 레비가 롤렉스 하나씩 사주고 이라올라가 여기 올 수 있죠. 이라올라는 충분히. 본머스 감독은 충분히 여기를 올만하죠. 근데 본머스 감독도 여기를 올 이유가 없는 게 지금 7등을 달리고 있고 본머스 감독도 만약에 본머스를 데리고 유로파 리그라든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를 나가게 된다면 결국 이 감독은 그 팀을 데리고 그 대회를 또 한번 뛰고 싶겠죠. 그래서 없어요. 여러분들 진짜 데려올 만한 감독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그 정도의 감독이 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손흥민 선수가 그 감독한테 배우고 싶지 않을 겁니다. 너무 대단한 감독들한테 배웠어요. 콘테, 무린유. 근데 포스테코글루가 왔는데 포스테코글루가 손흥민이 처음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전술적인 지시들이 있었어. 그래서 포스텍을 만나고 손흥민이 축구가 늘었어. 그래서 손흥민이 첫 시즌 때 충분히 초반에 매료될 만 했었어. 근데 해리케인은 매료가 안 된 거지. 해리케인은 안 된다는 걸 안 거지. 이거 어차피 안 돼. 야, 이 맨바로는 이 축구로는 안 돼. 하고 이제 간 거고. 근데 이런 좋은 감독들을 벌써 만나서 배워봤기 때문에 이제 이 다음 감독이 온다고 손흥민이 그 감독을 막 공경하고 막 존경해서 막 배우고 싶고 이런 더 이상 급의 감독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토트넘에. 그러면 손흥민도 결국 마음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솔직히 말하면 어쨌든 우리가 토트넘의 손흥민을 보면서 토트넘의 정이 아닌 정이 들었잖아요. 근데 가끔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별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깔끔하게. 포체티노 다시 와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포체티노가 미국 국가대표에서 돈 받고 있는데 여기를 왜 옵니까 여러분들?
왜 와요 여기 포체티노가? 내가 보기엔 포스텍이 이번 시즌 끝까지 한다. 끝까지 할 수는 있죠. 여러분들 포스테코글루를 이번 시즌까지 끝까지 시키고 내보낼 수 있죠. 어차피 월급 줘야 되니까.